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저는 2022년 12월에 앞당겨서 2022년 그 메인 퀀트 전략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가 연말정산을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들이 가장 강했는지 한 6개 전략을 살펴볼 거고요. 퀀트 투자 중 이제 몇몇 전략들은 이제 올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퀀트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 스터디로 오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2022년이 조만간 끝나가는데요. 올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죠.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이제 퀀트 전략들이 2022년에는 어떤 정도 수익을 내는지 그걸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거는 11월, 4월은 아니고요. 5월, 10월 그 안 좋았던 5월, 10월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 전략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 그 소형주 가치 전략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이렇게 해보고요. 전략도 저장을 해볼게. 자, 오케이 됐고. 자, 한국 전략이죠. 당연히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등 이 6대 하락 필터는 다 뺐습니다. 그렇지. 시가총액 하위 20%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가치 전략이잖아요.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평가 주식. 요거 빼고 한마디로 per PSR, per PGPR가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래 비용은 0.5% 정도 하고 이제 분기 리밸런싱 20개 종목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은 한번 요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뭐냐 하면요, 이 전략이 심지어 그 올해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한국 그 소형 가치주에 투자를 한 전략이잖아요. 네, 이 전략이 놀랍게도 장이 올해 21% 빠졌는데 4% 수익이 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랍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현이 없었나?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27%가 빠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월별 수익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2022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그 5월부터 10월까지 정말 개떡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월과 9월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5월, 10월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시다시피 2월, 3월, 4월 그리고 또 뭐 8월이라든지 10월, 11월 이때 그래도 이 소형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연간 수익은 우여곡절 끝에 플러스 4% 정도로 나온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 지금 장이 이 동안에 그 이제 2022년에 몇 프로 빠졌니? 그 한 21% 빠졌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선방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형 가치주 만세라고 하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은요, 한국 소형주 성장 전략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성장 전략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팩터를 바꿔야겠죠. 가치 팩터를 빼고 성장 팩터로 들어가는 거죠. 성장 팩터. 성장 팩터는 요 밑에 있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익, 그리고 매출액, 요렇게 팩터를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고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다 여기서 그냥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라이브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얘는 2022년에 둥둥둥 0.89%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올해 장이 21%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not bad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요 전략도 한번 쭉 밑에 봐서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 역시 6월과 9월에 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네, 5월부터 10월 투자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네,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얘도 2월, 3월, 그리고 특히 뭐 10월, 11월에 꽤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턱걸이를 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밀고 있는 성장 가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장 가치 전략입니다. 한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다 똑같고 팩터가 여기 이제 이 가치 팩터가 들어가죠. 이렇게 per PSR, per PGPR가 들어가고 그리고 성장 팩터들은 똑같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왠지 제 느낌상 성장과 가치주 두 개 전략이 중간 정도 있지 않을까 하가 제가 뇌피셜을 돌려보는데, 그럼 조금 전에 가치 전략은 한 플러스 4% 나왔고 성장 전략은 플러스 1% 나왔으니까 한 플러스 2, 3% 나오려나? 한번 보시죠. 얼마 나왔냐면요, 2022년에
네? 13% 벌어서? 오호, 네, 성장 가치 전략이 꽤 괜찮네요. 네. 네, 저도 이거를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가치주나 또는 그냥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을 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소위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장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플러스 13%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매월 돈 버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얘도 6월과 9월에 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2월, 3월, 4월 그리고 10월, 11월에 번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우여곡절 끝에 플러스 1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왜 퀀트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5월, 10월이 좀 우리 건강에 안 좋은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올해는 퀀트 투자자한테는 아주 정석적인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난히 시장보다 30% 정도 더 먹는 거. 이거는 퀀트 투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주가 지수로 30% 더 먹는 거. 그래서 2022년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퀀트 투자는 그냥 뭐 비즈니스 as usual 그냥 원래 이런 거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 소형주 가치 전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 한국과 다 똑같고요. 팩트로 똑같은데 그냥 이제 미국에서 올리는 것뿐이죠, 그죠? 그렇죠. 이거 4개는 똑같고 요 4개는 빼야겠지, 그지? 요 4개는 빼야겠고요. 미국 소형주 가치주들은 2022년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네, 2022년에 그 S&P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도 손실이 났긴 했는데 마이너스 1.75%. 뭐 이 정도면 리스펙트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번 월별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미국 소형 가치주는 1월에 아주 심하게 털렸고, 네, 그리고 9월에도 심하게 털렸는데요. 어이구, 마이너스 21%. 그리고 6월도 마이너스 9% 심하게 털렸네. 근데 이제 미국 소형주는 그 7월, 8월, 10월, 11월에 멋지게 반격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가치주들은 7월, 8월에 반격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격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7, 8월에 한국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을 때 미국이 와 올라가고 있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그 미국 소형 성장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팩터를 선택을 해야겠지. 이놈들 빼고요. 이놈들 다 빼고 성장 팩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총익, 그리고 매출액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 요거는 미국 소형주 중에서 성장을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한 전략이죠. 자, 2022년 수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수익이 마이너스 6%. 네, 조금 살짝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S&P 500이 얻어 터진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요 전략 같은 경우는, 그래, 얘도 한 4월, 5월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치, 6월과 9월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6월 마이너스 13%, 9월 마이너스 20%, 그리고 10월부터 만회를 하고 있다가 12월에 또 얻어 터졌네. 어허허. 네,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얘도 그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전략, 미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입니다. 조금 전에 가치 전략이 마이너스 1%인가 그랬고, 성장 전략이 마이너스 6%니까 마이너스 3% 나오려나?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저도 잘 모릅니다. 팩터를 선택해서, 그치, 가치 팩터 이렇게 또 4개 넣고, 성장 팩터는 이미 들어가 있지, 그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해서 백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삐용. 조금 전에 한국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딱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진 않은데, 마이너스 12%. 야, 이거는 반대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히려 미국 성장 가치 전략은 미국 가치주와 성장주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한국 성장 가치 전략, 미국 성장 가치 전략에 투자했으면은 한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나왔겠네요. 2022년에. 근데 아마 달러화가 그래도 2022년 전반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화 투자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1년짜리 샘플이에요. 2022년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펀드 투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 가지고도 그 올해 같은 장에도 퀀트 투자를 했으면은 소형주, 성장주, 가치주, 성장 가치주 전략을 썼으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뭐 선방을 했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6개 전략 모두 6월, 9월 이럴 때 한 달에 15%씩 이상 털린 그 구간이 있으니까 이 퀀트 전략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자산배분 전략 같은 거를 같이 쓰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강하고 저렴이 뭐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묘한 홍보를 한번 해야죠. 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읽으시면은 요 전략들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세세하게 읽으시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은 따단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또 저도 책을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미국 소형주 전략 3개, 한국 소형주 전략 3개를 분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6개 전략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놈은 한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이었네요. 그래도 올해 같은 장기로 10% 이상 벌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성장 가치 전략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1% 정도였으니까 수익이 가장 나쁘긴 했는데 그래도 S&P 500과 코스피 따위는 무난히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유익함의 극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퀀트 전략들이 잘 나갔는지 알려드렸습니다. 2022년 같은 장에도 꽤 좋은 전략들이 있었죠. 특히 한국 소형 성장 가치 전략이 올해 꽤 우수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장에서도 10% 이상 수익률을 낸 퀀트 전략, 너무 멋지지 않나요? 퀀트 전략은 이렇게 불안해도 강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 뭐 그 시장 초과 30% 수익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조금 더 퀀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리고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으시면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